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은 이제 규제 지역이냐 또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규제 지역 광명뉴타운 4구역과 비규제 지역 의왕시 내손 라구역을 지금 또 비교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광명 4구역과 내손 라구역의 입지적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는 주변에 지금 아파트 신축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금일 두 지역, 규제 지역으로 가는 게 맞냐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게 맞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중요한 건 가성비가 있냐, 요걸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매수를 잘해야만 매도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도 자산을 많이 불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매수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매수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서울이고요. 오늘 살펴보는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그 아파트 평균 가격,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요. 1,888만 원이고, 또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1,358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광명시가 의왕시의 평균, 3.3제곱미터 가격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명시도 광명시 나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의왕시, 지역 내에서도 좀 비싼 지역이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렴한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금일 살펴보는 내손 라구역과 광명 4구역, 요 지금 평균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의왕시 내손동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 평균 가격도 굉장히 이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일직동과 철산동 각각 틀려요. 또 이제 하안동과 수하동에 비해서는 당연히 일직동이나 철산동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 한참 진행 중인 광명 뉴타운,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정주 여건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평균 가격은 광명시 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볼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그 평균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금일 살펴보는 지역, 주간 그 매매 시세 그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부터 그 5월 중순경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달 들어서 이제 그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고,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좀 핫했던 상승률을 보였던 게 이제 의왕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지역 다 이제 상승하는 기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냐, 이것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분당구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이제 과천이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먼저 상승을 하더라. 그렇지만 이제 의왕시 언제부터 상승을 했다고요? 11월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이 먼저 시작되느냐, 좀 후행해서 시작하느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따져볼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의왕시 가격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광명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내손 라구역의 입지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인덕원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쪽에 이제 인덕원 동탄선도 들어오고, 이제 월곡 판교선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일 살펴보는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요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인근에 철도 노선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입지적으로 과천이라든가 판교라든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직장이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곳과 또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좀 그 이동하기 유리한 지역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역세권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우리가 그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주변에 이런 노선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장점이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자, 역세권, 앞으로 월곡 판교선이 이제 앞으로 사업은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정 역사가 이쪽 청계역 기준으로 이제 도보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요, 약 17분 정도 걸립니다. 17분. 자, 그랬을 때 이제 신호등도 걸리고 또 이제 큰 길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이보다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역에서 지금 내손 라구역까지 걸어오는 데까지는 약 한 20분 정도 이상, 20분이 더 걸릴 거예요. 예, 한 30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세권 도보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원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을버스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그래서 신축 아파트인데, 자, 옛날에 농어촌 공사 자리를 이제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부시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의왕시 일대에 의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끝에 점에서 인덕원역까지 도보로 걷게 되면 약 한 14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심부에서 걸어간다 그러면 일단 20분 정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철도 노선도 중요하지만, 자, 자동차로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업무지구, 그리고 또 이제 좌측에 이제 또 업무지역이 있어요. 이쪽도 평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 시간과, 자, 철도 노선으로 이용했을 때의 시간,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그 일자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최대한 적게 걸릴수록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내손 나고요. 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 조합원 입주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근데 올라간 배경에는 일단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에 가격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호선 인덕원역, 자, 이쪽이 위치하고 있고, 자, 내손 라구역이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 신축 이쪽 일대 리딩 아파트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3천만 원 정도의 호가로 나오고 있다. 자,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가가. 자, 그랬을 때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하기천을 건너서 내손 라구역, 평가가 굉장히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자, 그로 인해서 이 리딩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뒤쪽 편에 이 내손 라구역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자,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 대략적으로 이제 10년 전후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자, 20년이 이제 바라보는 아파트, 3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6억 원대. 그래서 최근에 또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쪽 지역도. 그래서 이제 내손 라구역 뒤쪽에 36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가 7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가 한 5억 중반에서, 자, 6억 초반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또 관심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신축에 굉장히 가격이 상승세가 강한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일 살펴보는 광명 뉴타운 4고요. 지금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인접 안양천을 건너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가단 디지털 단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업무 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호선을 쭉 이용해서 가게 되면, 자, 대림역에서 2호선을 환승해서 이제 태안안로 쪽으로, 강남역 쪽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또 이제 7호선을 그대로 타고 가게 되면 일단 반포라든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자,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남권으로 이동이 되는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이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그만큼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자, 뉴타운이 붙은 지역이 있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두 명칭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기반 시설이 얼마만큼 확대됐느냐, 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도 노후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반 시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들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사업장보다는 뉴타운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사거리역, 자 인근에 바로 이쪽 해당 지역이 광명 4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으로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보 5분 거리에 광명 그 7호선, 예, 사거리, 광명 사거리역이 이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광명 뉴타운 4구역,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인근은 주택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아파트들이 예, 별로 없어요. 좀 지표를 볼 수 있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철산통에 있는 이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그 다음에 이제 철산 레미안, 두산 트레듐 35평 가격이 지금 한 8억 5천에서 지금 한 9억 원대의 호가 형성을 하고 있고 실거래도 되고 있다. 자,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산 푸르지오 10년 차를 이제 넘어가는 아파트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에 지금 호가를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일대에서는 그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광명 KTX역 단지가 이제 최근에 지어진 광명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명시를 통틀어서 자, 이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광명 뉴타운 내년 첫 입주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광명 에코자이 위브, 그래서 광명 16구역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내년에 이 아파트가 이 피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그 가격, 매매 가격이 이제 붙게 되면 광명 뉴타운의 가치가 조금 더 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그 지금 아파트 신축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신축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좀 달리 받고 있고 좀 예, 좋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뉴타운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첫 입주 아파트의 가격 시세가 얼마만큼 가느냐가 이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격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광명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축 지금 주변에 광명 KTX역 단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차, 3년차 이제 들어서는 아파트, 그래서 이제 광명 그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26평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호가가 8억 9천, 그래서 이제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나오고 있고, 지금 광명 그 역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어요. 일직동. 그래서 34평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호가가 조금 상승을 해서 12억 5천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왜? 이쪽 지역에 이제 철도 노선이 신안산선, 월판선, 그리고 이제 지전에 이제 KTX 노선 1호선이 있고요. 또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이제 광명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 지역의 입지적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생각하는 그가 뭔가 이 미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에 지금 가격들이 좀 예, 앞으로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포일동 인더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지금 34평형 아파트가 자, 이것도 호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한 3천만 원 전후에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포일동 의왕시지만 과천시하고 또 이제 판교 성남이죠.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강남권까지 자, 가깝게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축이라는 메리트와 입지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 가격적인 평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지역 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단 두 지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문의를 하시는 이유 중에는 자, 어느 게 그래도 나한테 맞을까, 좀 더 가격 상승률이 좋을까, 미래 가치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격적으로 네, 다 올랐어요. 많이 비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래도 사야 된다, 내가 거주할 집, 내 집 마련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뉴타운 4구역, 자, 지금 84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요거는 이제 철거 시점에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감정평가 금액 1억 8,900, 대략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3억 5천에서 7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3억 6천이라고 제가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은 자 5억 4,900만 원.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접수가 됐고요. 의왕시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7일 얼마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비슷한 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전세가 1억 끼고 지금 현재 아직 이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투 자금은 전세 1억 끼고 사게 되면 4억 4,900만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억 7,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분가에서 감정가를 빼게 되면 3억 8,300만 원이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제 입주 때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3억 8,300만 원. 그러면 이제 광명 뉴타운 4구역 34평형에 내가 얼마를 총 들여서 이 매입을 하는 건지 이제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매수 금액은 9억 3,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5년 정도, 4년 반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9억 3,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자, 이제 뭔가 이자 발생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자, 종전자산 취득세 5억 4,900만 원에 대한 1.1%. 예, 취득세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 입주 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15, 자, 원시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왜? 신축에 관한 부분, 추가 분담금은 신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취득세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이자까지 더하게 되면 이 9억 3,200만 원보다 좀 자금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자금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쪽 지역, 자, 내가 지금 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조금 지금 신축 아파트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내가 이걸 5년 동안 기다려갖고 순차적으로 이제 자금이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서 또 취득세도 들어가고 이자 비용 들어가서 과연 남겨 먹을 수 있는 자금이, 그러니까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자, 그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좀 판단을 하시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손 라구역이에요. 내손 라구역 84A 타입이고요. 감정가는 1억 5,535만 원. 자, 프리미엄은 3억 4,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그 감정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5억 35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관리처분 인가는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1,000만 원 전세를 끼고 사면 자, 실투 자금이 3억 9,035만 원이고요. 조합원 평균 가격은 5억 4,400에서 5억 4,800인데 일단 5억 4,8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3억 9,26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에 사는 거야? 이 내손 라구역에 실제 매수 금액은 8억 9,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동일하게 종전자산 취득세 1.1%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분담금 입주 시에 이제 신축에 관한 부분 3.15% 들어간다고 보실 때 일단 이 8억 9천이 아니라 9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에 자, 형성이 될 것 같고, 자, 이자 후불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약 그래도 계략적으로 그래도 한 9억 한 3, 4, 5천 정도에서 이제 그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내손 라구역보다 현재 조금 더 입지적으로 좀 좋은 자, 하기청 건너에 그 엘센트로 아파트 있잖아요.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지금 호가가 10억 3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자, 신축이 되는 이 해당 재개발 물건이 자,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따져 보시고요. 자, 그래도 내가 뭐 시간상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요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럼 뭐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야겠죠. 왜? 지금 사는 게 그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가성비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성비가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얼마가 되고, 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조정도 받을 수도 있고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폭넓게 자, 투자면 투자, 내 집 마련 한 주택, 그러니까 1주택은 해야겠죠.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가성비와 그 가성비에 의해서 이 나중에 그 우리가 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금액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입지 좋고 위치 좋아도 가격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메리트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손 나구역과 다구역 사업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손 나구역과 그 광명, 자, 또 다른 좀 더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대출이죠. 이주비 대여라든가 이제 중도금 대출이 자,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 조건에 의해서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40%, 예, 감정가의 40%가 이주비로 나오고요. 중도금 대출도 계략적으로 4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자, 1주택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취득해서 나중에 신축에 입주를 하더라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 2년, 보유 2년을 해야만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억 원이 넘어가면 9억 원 이하까지는 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9억 원이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주택자라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느 지역이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왕시, 예,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규제가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요.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지역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광명시보다는 자, 내가 이 의왕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이주비 대여금이 감정가의 60%가 나오고요. 또 이제 중도금 대출도 예, 이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자, 원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금적인 면에서는 좀 예, 유도리가 있고 자, 좀 괜찮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규제적인 면을 자,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또 작은 계획에 맞춰서 자, 투자처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광명 뉴타운도 괜찮고 의왕시 내손 나구역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신축 리딩하는 아파트 단지와 지금 그 광명시든 의왕시든 그 신축 아파트와 거의 예, 지금 그 가격대가 비슷하게 지금 그 매입을 하는 지금의 그 가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 자,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 자, 그랬을 때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신축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비교를 하시고요. 꼭 재개발 물건들끼리만 비교할 게 아니라 주변 인근의 신축 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주 목적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일단 예, 여러분이 조금 더 남들보다 현명하게 주택을 취득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부동산 전반적인 그 내용도 저희가 꾸준하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랬을 때 이제 많이들 비교하고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왕시 내손 나구역과 광명시 예,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쪽 위쪽에 가면 능곡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이 있고요. 안양에 재개발 사업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왕시에도 재개발 사업장 많고요. 자, 성남에도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요. 구리에도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남쪽으로 가면 수원도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요. 뭐 서울에 자, 변두리에도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 핵심 지역에도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비교해서 괜찮을지에 대해서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금일 방송을 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자, 가성비를 무조건 따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신축 아파트, 이 리딩하는 아파트를 보고 재개발 사업장들도 자, 탄력적으로 이제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4,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짧게는 뭐 1년, 2년 이내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 재개발 구역도 있고, 또 멀게는 7년에서 10년까지 또는 10년 이상까지도 자, 바라봐야 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적인 면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금일 그 규제 지역 광명 뉴타운 4구역과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내손 나구역의 가치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